자본주의, 나의 다짐. 첫 번째, 2030년까지 자산 10억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부모님과 해외여행을 15개 나라를 다닐 수 있다. 세 번째, 나는 결혼할 수 있다. 지금 엄마가 음료를 지금 야채 주스를 만들고 있어서 소리가 좀 시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마이크를 연결할 걸 그랬나? 들리시죠? 그래도. 예. 일반인들을 잘 모르지만 금융권에서는 이를 완전 판매와 불완전 판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송승용 희망재무설계 이사의 설명을 들으며 자세하게 알아보자. 내가 가입한 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서 그 상품을 가입했을 때는 완전 판매입니다. 고객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가입을 하는 거죠. 하지만 좋은 점이나 나쁜 점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을 하게 되는 것은 불완전 판매라고 보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안 좋은 점을 대충 넘어가고 좋은 점만 이야기하죠. 따라서 굉장히 좋은 상품이 나왔으니까 은행이 나를 위해서 추천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전에 지금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이 상품을 많이 팔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원하는 상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보고 자신이 원하는 상품일 때만 가입하는 것이 자신의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불쾌한 일이며 심하게 말하면 사기성이 있는 것이다. 상품의 단점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품의 특성을 왜곡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피해에 대해서 난 그런 건 모르겠어, 책임지지도 않겠어, 일관하겠다는 이야기다. 대개의 사기 수법도 특정 상황에 대한 은폐와 왜곡 그리고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너무 과도한 이야기라고 생각되는가? 이제껏 당시 은행에 대해서 은행에 가졌던 좋은 이미지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려 믿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지만 이건 진실이다. 송승용 희망재무설계 이사의 말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는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를 팔아서 이익을 내지 않습니까? 금융회사, 즉 은행들은 금융상품을 팔아서 이익을 내는 회사다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특히 외국 투자 자본들의 국내 은행들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굉장히 영리 위주로 많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특히 대주주들에게 많은 배당을 해줘야 되는 압박감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객 중심이라기보단 주주 중심인 회사로 전환된 것이죠. 우리나라 금융회사들도 점점 그렇게 영리를 추구하는 성향들이 강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은 그저 기업일 뿐이다. 은행은 당신의 친구도 아니고 조력자도 아니며 이웃도 아니다. 그저 당신에게 금융상품을 팔고 그것으로 수익을 올리며 되는 회사일 뿐이라는 이야기다. 이 말은 곧 당신과 은행이 이익이 상충될 때 은행은 분명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 특히 은행원들은 상대적으로 공략하기 쉬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물색한다. 만약 당신이라면 본사에서 특정 상품에 대한 판매 지시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깐깐하고 금융 지식이 많은 사람을 공략하겠는가? 아니면 그저 순진하게 은행원을 믿고 금융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을 공략하겠는가? 그래서 60, 70대의 노인들, 금융 지식이 별로 없는 주부들, 갑작스럽게 보상금이나 퇴직금을 받아 어디에서 써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주요 타겟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잘못된 투자로 인해 피해를 본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 과거의 은행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것, 이익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손해는 끼치지 않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었기에 사람들은 더욱 쉽게 은행에 큰 돈을 맡길 수 있었다. 송승용 희망재무설계 이사의 말을 계속해서 들어보자. 과거엔 시중은행들이 일부 공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주택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준다든지 기업들을 위해서 산업자본을 공급해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접어들면서는 공적인 기능보다는 주식회사적인 기능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성격이 더욱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행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은행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 물론 그렇다고 은행과 거래를 안 할 수는 없다. 모든 투자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다. 모든 상품을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상품의 수익률과 함께 위험성에 대한 설명도 반드시 들어야 한다. 모르면 묻고 이해가 될 때까지 질문해야 한다. 그것이
자신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은행과의 공정한 거래법이다. 네, 맞습니다. 좋은 상품을 구매하시려면 어느 정도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해도 날 수도 있죠. 근데 그 손해를 무조건적으로 은행만 탓을 하지 말고요. 본인이 선택한 그 책임도 지셔야 됩니다. 은행원들은 당신의 선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상품 소개를 하는 부분이시지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죠. 네. 고로 좋은 상품을 고르도록 노력하는 해안을 계속 기르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책을 읽을 거고요. 요즘에는 금토일을 좀 쉬고 있습니다. 뭐 피곤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밤에 뭐 TV 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읽도록 하고요. 기회가 되면 금토일도 읽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한 주의 시작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당신의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그럼 내일 또 봐요. 안녕.